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EV9의 가격표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EV9 공개하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얼마에 나오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1억이 그냥 넘을 거다, 이거 많이 줘야 한 7천이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가격표를 보니까 7천도 맞고 1억도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억이 넘는 기아차 한 번도 없었잖아요. K9이라고 해도 여기 풀옵션 다 갖춰도 9천만 원인데 그것보다 1천만 원 더 비싸. 이래도 괜찮은 건가? 오늘은 이 EV9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를 한번 보면요, 배터리는 전 트림이 99.8kWh, 속이 꽉 찬 남자입니까? 99.8이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501km를 주행합니다. 전 차종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일 짧게 가는 모델은 GT 라인입니다. 듀얼 모터에 21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데요. 443km. 그래도 훌륭한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9인치 휠 모델 445km를 간다고? 지금 21인치 휠이 19인치보다 오히려 더 멀리 갑니다. 21인치가 19인치보다 더 멀리 간 거, 이게 처음 아닌가 싶어요. 19인치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2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스포츠 타이어고, 21인치 같은 경우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를 사용하고 있는데 타이어 구름 저항이 적은 타이어 아닌가, 스포츠 타이어랑 일반 타이어의 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튼 21인치를 선택하는 것도 연비면에서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휠을 보고서 와 되게 멋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휠 모양이 되게 멋있는데 휠 캡입니다. 캡이 이렇게 빠지는 캡이기 때문에 이 소재감이 그렇게 싹 좋진 않아요. 자, 여튼 무게를 한번 보죠. 2.6톤입니다 와, 상당히 무겁죠. BMW의 최고 기함이라고 할 수 있는 i7, 테슬라에서도 가장 무겁다고 하는 모델 X 플레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차 크기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GT 라인 5.3초. 와, 빠르네요. 듀얼 모터가 385마력. 대단합니다. 그런데 GT 라인만 그렇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를 쓰더라도 6초입니다. GT 라인은 어떻게 더 빠르나 봤더니 부스트 모드가 있다고요. 부스트 모드를 눌렀을 때 5.3초를 뽑아내준다고 합니다. 선루프, 파노라믹 선루프여서 실제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글래스 루프가 아니고요. 도어는 오토 플러시 타입 도어, 팝업식 도어를 갖고 있는데 EV6처럼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가 나오는 형태. 그리고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라고 알고 계시죠? 넷플릭스 같은 거잖아. 매달 돈 내고서 영상 보고 요번 달 안 볼래, 그럼 끊으면 되고. 좋네. 근데 여기 기아의 구독 서비스에는 아주 맹점이 있습니다. 패턴을 나는 좀 다양하게 해볼래, 그러면 그 구독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게 아니고 평생 이용입니다. 한 번에 18만원. 기본 트림에서는 램프 하드웨어가 아예 안 들어있습니다. 내가 지금 18만원 내고 나 쓰려고 해도 램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70만원을 내야지 램프가 장착됩니다. 구독 서비스 왜 만든 거예요? 만드는 이유가 있죠.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다 똑같은 옵션으로 만들면 가격이 싸지니까. 열선이 있는 차 만들고 없는 차 만들고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면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해요. 일단 물류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부품도 각각 만들어야 되니까 부품비도 늘어나고, 디자인해야 되니까 디자인, 개발할 때 개발, 이걸 시험해야 되니까 시험, 뭐 이런 비용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여러 개 만드는 대신에 똑같은 차를 똑같이 만들어서 바잉 파워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저렴해진다는 거죠.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일단 하드웨어를 넣어놓고 쓸 사람은 돈 내고 안 쓸 사람은 그거 빼고, 그래서 원가가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이익을 더 돌려줄 수 있어. 이게 구독 서비스의 기본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램프 장착비를 따로 받아? 그럼 이게 무슨 구독이야? 구독해야 된다고 하니까 넣긴 넣었는데 엉뚱한 거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좀 답답합니다. 그냥 다 넣어주면 어때? 테슬라 같은 회사는 카메라가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카메라들이 다 필요가 없었어요.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FSD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켜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프로세서도 그렇습니다. 테슬라 프로세서는 초기에는 반도 안 쓰였어요. 지나치게 강력한 프로세서를 넣어놓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죠. 스페이스X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드웨어 리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드웨어가 막 남아도는 거죠. 테스트할 때도 성공하는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테스트하자, 페일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부자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도 그 전통은 이어져요. 다 넣고 나중에 그거 돈 받고 팔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요즘 소프트웨어 수익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죠. 불필요한 하드웨어를 막 얹어 놓는 거예요. 그게 구독 서비스의 키죠. 근데 현대기아는 자동차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래부터 최적화를 잘하는 회사였어요. 불필요한 부품을 하나라도 빼내는 원가 절감 잘하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FOD라고 하는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리모트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 RSPA는 구독의 의미가 조금 있긴 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리모트 키를 누르면 알아서 주차되고 출차되고 이러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죠? 앞뒤로만 가냐고? T자 주차도 됩니다. 대각선도 돼요. 심지어 월 이용료가 매달 12,000원, 연간은 12만원, 평생은 50만원입니다. 보통 50만원 정도의 옵션으로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거 옵션으로 50만원 안 하고 월 12,000원에 그냥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좋죠? 주차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제대로 안 되는구만.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FSD라고 하는 옵션을 구독으로 하잖아요. 기아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손 떼고 발 떼고 알아서 주행해주는 기능 HDP를 구독에서 뺐습니다. 라이다가 엄청나게 비싼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개를 써요. 양쪽으로. 내 눈을 보는 실내 카메라도 추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750만원. 함부로 껴줄 수 없는 옵션인 것 같긴 하네요. 테슬라는 FSD 900만원이잖아요 750만원이 뭐가 비싸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FSD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깜빡이 자기가 넣고 알아서 차선 바꾸고 알아서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FSD입니다. HDP는 그거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 이내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모든 고속도로에서도 다 안됩니다. 현대기아가 정해놓은 고속도로에서만 돼요. 그리고 처음에 EV9 공개할 때 이 영상에서 나온 것들이 실제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차로를 막 바꿔주는 거, 이거 거기는 된다고 돼 있는데 카탈로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차선을 바꾸질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나가야 될 때 알아서 나가고 이런 거는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없는 게 아닌가. 영상 보는 장면도 원래는 있었는데 여긴 영상 보는 내용도 없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딴 걸 하면 안 됩니다. 딴 데 봐도 안 돼요. 눈은 계속 앞을 봐야 돼요. 카메라로 계속 내 눈을 감시합니다. 여기 기아차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눈도 다른 데 봐도 되는 아이프리가 2026년에 나온다고 돼 있어요. HDP2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때는 진짜 앞을 안 보고 게임하고 영화 봐도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진짜 중요하고 혼동되는 건데, 책임 소재가 아직도 운전자한테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 EV9 처음 론칭했을 때 홈페이지 보면 모든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워졌습니다.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건지 안 지겠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안 써 있어요. 책임을 운전자한테 계속 맡길 거면 그럼 이게 무슨 레벨 3냐 불만들이 기아 내부에도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인 것 같습니다. 레벨 3라고 써 있긴 합니다만 레벨 2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HDP가 750만원짜리 옵션으로 가치가 있는가? 글쎄요. 겨우 이 정도의 기능을 750만원에 내놓는 건 기아가 너무 용감했다. EV9의 가장 기본 모델이라도 HDA2가 들어있거든요. 차로 중앙 유지 되고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속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 되고요. 속도도 굉장히 높은 속도도 지원하고 앞차하고 거리 맞춰주고 긴급 제동 되고 뭐 다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HDP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 추천할 만한 옵션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카탈로그를 더 보면요, 기아 커넥트 스토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면 앱스토어 있잖아요.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듯이 기아 커넥트 스토어에서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차에 많은 것들을 직접 액세스하기 때문에 서드파티가 여기 앱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걸 다운로드 받는 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기아가 주는 앱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앱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앱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비디오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을 지원하고요. 왓챠, 웨이브 같은 영화 스트리밍 지원합니다. 왜 하필 왓챠 웨이브야? 차에서 지금 전기차 충전할 때 지금 20분 걸린다고 써있는데 20분 동안 충전하는데 영화를 어떻게 봐? 20분이면 숏클립이나 뭐 틱톡을 보든가 짧은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멜론, 지니 같은 음악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유튜브 뮤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하고 이렇게 협약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안 되나? 되겠죠. 나중에는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앱스토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월 7,700원이라고 합니다. 저렴하네. 7,700원에 영화까지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영화 같은 건 주차 상태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EV9 론칭 행사 이 영상은 도대체 뭐야? 주행 중에 좀 볼 수 있게 HDP 제대로 좀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섭섭합니다. 법규 문제도 있긴 하겠죠. 법규는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하는데 운전자 시야 안에 영상이 재생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해결해야 될 법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세요.
생각이 들고요. 이 차에만 있는 건 아닌데 몇 가지 기술이 더 있습니다. 이 하이패스라고 해서 하이패스 카드를 꽂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장된 심으로 알아서 하이패스 지원해 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2인치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고요. 지문인식 버튼이 가운데 있습니다. 기아차는 다 여기, 현대는 다 여기 있죠. 가운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문인식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찍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지문인식은 사용처를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기아페이를 하지? 쓰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아무도 안 쓰는데 이거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지문인식 기능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빌트인 캠은 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화질이 엄청 좋아졌고요. 음성 녹화되고요. GPS 기록되고요. 메모리 뺄 수 있고요. 훌륭하죠, 훌륭하죠. 기존에 있었던 빌트인 캠은 정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였고요. 지금은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32기가 하루를 녹화를 못했는데 이제야 좀 쓸만하게 된 것 같아요. 옵션 가격은 60만원, 그리고 별도 배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좀 납득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어백은 지금 센터 에어백 포함해서 10개 에어백이 들어가고요. 스티어링 휠은 그립 감지 헤드 스티어링이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이걸 자꾸 움직였어야 됐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핸들 잡으세요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잡고 있으면 확실히 잡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HDA 하고 있는 중에 핸들 또 잡으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너무 좋죠. 횡풍 안정성 제어라는 게 있는데요. 차가 높은 차니까 옆에서 바람이 휙 불었을 때 차가 휘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편제동,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안쪽에 있는 바퀴에 브레이크를 탁 제동하고 핸들을 또 알아서 돌리고 이렇게 해서 횡풍을 이겨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차가 그렇잖아요. 딱 돌면 안쪽 서클은 좀 작고 바깥쪽 서클은 크잖아. 그러니까 안쪽은 좀 덜 돌고 바깥쪽은 더 많이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힘을 배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있고요. 스포츠 에코 노말 버튼입니다. 계기판이 좀 심심하게 생기긴 했는데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줘도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차로 중앙 유지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엔 토크 방식이었는데 조향각 제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기존엔 자율주행일 때 핸들이 자꾸 끄덕끄덕 이렇게 흔들흔들 합니다. 근데 이번엔 한 번에 쫙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 운전하듯이 그렇게 딱 간다는 겁니다. 뭐 훨씬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2열에 보면 머리 쪽에 송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공조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20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쪽에 있는 요것만 옵션이 아니고 이 룸미러도 같이 옵션이에요. 룸미러도 디지털 룸미러인데 이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2열, 3열에 다 사람이 탔을 때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디지털 룸미러라는 게 실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시야각이 넓어서 사이드미러 없이 요것만 보고도 좀 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꽤 넓은 영역을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뉴인 액세서리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라운지 패키지 있는데 와 550만원짜리, 이게 뭐가 있길래 550만원인가? 이만한 센터 터널 같은 게 갑자기 생기는 건데 여기 보면 스마트폰 충전기가 있고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터널이 생기면 2열에 있는 양쪽 사람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런 차는 2열에 탈 때 길가 쪽에서 두 명이 이렇게 탈 수가 없어요.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타야 되는 거. 보통 이제 도로변에서 사람을 태워야 되는 일들이 많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문 열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고급진 분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운데 이렇게 터널이 있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중요한 옵션이 하나 있네요.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120만원짜리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넣게 되면 외장 앰프가 들어가고요. 스피커가 14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디오는 그냥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120만원이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거 안 넣으셔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꽤 훌륭합니다. 여기 보면 확장형 센터 콘솔 있네요. 확장형 센터 콘솔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나오고 뚜껑 열리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좋은 건 아닌데 요걸 제외하면 그냥 여기 구멍이 뻥 뚫려 버립니다. 휴대폰 같은 거 넣었을 때 안쪽으로 쑥 들어가요. 그럼 그걸 꺼낼 수가 없어. 요게 따로는 없고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나 스위블 시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200만원, 스위블 시트는 10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센데? 좀 센데. 스티어링 휠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이렇게 엠블럼에 라이트가 들어오죠. 이거 들어오면 굉장히 멋질 것 같긴 하네요. 어스부터 기본으로 들어오는 기능이에요. 있으면 좋을 것 같네. 컬럼 타입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시동 버튼이 기어 시프터에 달려있는 거, 이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EV6 같으면 커브드인데 커브드면 요 가장자리가 손이 닿거든요. 디스플레이 요거는 그냥 수평이라서 끝이 손이 안 닿습니다. 약간 좀 멀어요.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가 지금 3개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 가운데 요 공조장치 부분은 요게 디스플레이 같지만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이건 전자시계처럼 LCD입니다. LCD라서 홍보는 좀 제한적으로 표시되지만 오히려 더 맑고 선명한 모습을 보여줘요. 공조장치를 뭐 밑에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위블 시트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요. 6인승만 스위블 시트가 가능하고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도 6인승에만 가능합니다. 자,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죠.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팔걸이 여기 보면 버튼과 이 디스플레이가 조그만한 게 있죠. 마사지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부끄러워요. 여튼 좀 그렇습니다. 기본 트림의 색깔이 3가지예요. 블랙, 라이트 그레이, 브라운 인테리어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색깔들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젊은 인테리어로 보입니다. 스위블 시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두 딸하고 앉아있으니까 또 이게 또 사뭇 또 괜찮네. 성인 둘이 이렇게 마주 앉는다? 그러면 조금 묘한, 다리 사이가 조금 묘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가격표를 한번 살펴보죠. 가장 저렴한 모델 에어 트림이고요. 가격은 7,671만원이라고 합니다. 뭐 납득 가능한 가격이죠. 이 가격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조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보조금이 그래도 50%다 이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차를 산다 그럼 실구매 가격은 7,3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서울은 전국에서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는 지역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경남 거창인데요. 경남 거창은 보조금이 무려 1,830만원. 야, 이게 이렇게 차이 나도 되나? 이거 50%를 해도 915만원이에요. 이게 뭐 리스사라든지 뭐 렌터카라든지 경남 거창에다가 이렇게 거점을 만드는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동차를 등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창 같은 데에서는 실구매 가격 6,756만원. 대박이네요. 이 정도면 괜찮죠? 기본 트림은 싱글모터 후륜구동 모델이고요. 가장 낮은 트림이지만 99.8kWh 배터리를 전부 넣고 있습니다. 800V 충전 시스템 넣고 있고요. 10%에서 80%까지 충전이 25분이면 끝난다 라고 합니다. 히트펌프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당연히 넣고 있고요. 실내 V2L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실내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는 HDA2를 기본으로 넣어주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깜빡이만 켜면 알아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네 방향에 다 레이더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HDA1보다 더 안정적으로 잘 주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차에 다 기본으로 LED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당연히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기본이고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150만원짜리 옵션을 붙여야 돼요. 휠은 가장 깡통부터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실내를 보면 일체형 디스플레이 요거를 기본으로 넣어주고요. 시트는 기본적으로 7인승이고요 6인승이 되면 100만원 추가하면서 시트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열선 통풍 시트는 1열의 기본이고요 2열은 열선 통풍이 있긴 한데 옵션입니다. 자, 이제 기본 트림은 확실히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풀옵션을 보도록 하죠. 옵션을 여기다 다 더해볼까요? 다 더하면 풀옵션이 되는데 가격이 무려 1억 301만원. 야, 이런 날이 오는군요. 기아가 1억 300만원짜리 차를 내놨어요. 보조금 역시 50% 받습니다. 이 옵션을 많이 해서 8,500만원 넘어가면 보조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옵션을 아무리 더해도 기본 모델 이 배터리하고 모터만 같으면 다 같은 차로 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깡통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3천만원 정도 더 비싸지는 건데 왜 비싸졌나 한번 보죠. 일단 사륜을 넣을 때 370만원이 올라갑니다. 이건 사륜을 안 넣었을 때는 후륜구동 싱글모터입니다. 사륜을 넣게 되면 앞쪽에 모터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사실 후륜구동의 뒷바퀴에 강력한 토크가 들어가게 되면 차가 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바퀴에도 모터가 있으면 안정성도 더 높아지고 모터가 추가되니까 그만큼 힘도 더 세지는 거예요. 넣는 게 무조건 좋죠. 그런데 370만원 조금 비싸긴 한데 어쨌든 넣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내장 디자인을 보면 GT 라인이 있습니다. GT 라인은 무려 23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이게 230만원을 내고 굳이 디자인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좀 더 봐야 됩니다. 보시면 앞부분이 이렇게 스포티하게 바뀌는 거 당연하고요. 알칸타라 인테리어 그것도 뭐 좀 더 스포티해지고요. 휠 사이즈가 일단 커집니다. 그리고 전용 휠이 들어오고요. 도어 가니쉬도 바뀌어요. 좀 뭐가 많이 바뀌는 느낌이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요. 여기 스몰 큐브 프로젝션 헤드램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처럼 생긴 거 요게 들어옵니다. 요게 원래 150만원짜리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본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스트 모드 추가하려면 100만원짜리 옵션인데
요게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옵션만 250만원짜리 옵션이 더 들어갔잖아요. 230만원 내고 이거 GT라인 추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HDP를 만약에 할 거면 GT라인이 아니면 추가할 수도 없어요. 하이테크 옵션이 있는데 이것도 GT라인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양쪽으로 카메라 미러가 들어가고요. 디지털 룸미러, 이것도 모니터로 룸미러가 바뀌는 겁니다. 요게 200만원입니다.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 이 70만원이고요. 듀얼 선루프 120만원이고요. 빌트인 캠 60만원이고요. 기금 옵션을 놓고 보면 설득력이 있어. 그러고 나면 가격이 1억 301만원이 됩니다. 야, 현대기아는 역시 옵션의 장인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네, 이렇게 오늘 EV9의 가격표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가격이 괜찮은 건가? 괜찮다는 생각 드세요? 국산차에 1억 넘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제네시스에 있잖아요. 제네시스 GV80 이거 풀옵션 하게 되면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제네시스 G90 이것도 풀옵션 하게 되면 1억 6,700만원. 잠깐, 그러면 싼 건가? 물론 EV9의 크기라든지 전기차로서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들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고급감이라든지 존재감이라든지 뭐 하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1억짜리 차가 조금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만 그런 게 아니죠. 테슬라도 1억이 넘는 차를 타도 저게 저런 가격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전기차 시대가 낳는 새로운 풍속도인 것 같은데요. EV9의 가격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EV9을 얼마나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